Reality. It's changeable. Journey to face the unknown and ponder the question. What if? 네, 디즈니 플러스가 11월 12일 금요일 한국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진출, 넷플릭스의 독주, 그리고 토종 OTT의 추격전 양상이었던 한국의 OTT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결정적 변수일 겁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요, 역시 넷플릭스와 디즈니가 OTT 왕좌의 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아마 한국 시장에서 그 승부가 갈릴 공산이 매우 큽니다. 어찌됐든 시청자들한테 행복한 OTT 리모컨 대전이 발발했죠. 자, 오늘 문화로 있는 경제에선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의 불꽃 튀는 경쟁,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만한 인기 애니메이션 작품 하나인 왓이프라는 애니메이션을 함께 나눠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모두가 이걸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디즈니 플러스 한 달 월 구독료가 월 9,900원입니다. 이 가격을 산출하는 계산 방정식은요, 인구수 그리고 컨텐츠 구매력을 고려한 해당 OTT 시장의 크기입니다. 결국은 컨텐츠 전체의 가격을 n분의 1로 나눈 개념인 거죠. 자, 이렇게 따지면 넷플릭스보다 가격이 싸다는 거 아실 거예요. 한국 시장만 놓고 보면 디즈니는 최대 4명까지 공유가 가능한 요금제 가격을 월 9,900원으로 책정한 건데, 넷플릭스의 경우엔 동일 조건의 프리미엄 요금제 가격이 월 14,500원입니다. 네, 이렇게 9,900원으로 볼 수 있는 컨텐츠 가운데 오늘 함께 소개해 드릴 만한 흥미로운 컨텐츠가 바로 마블 최초의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왓이프입니다. 기존의 마블 MCU 세계관을 비틀면서 만약 이것이 이랬다면 이라는 가정에서 상상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왓이프 1편은요, 제목이 캡틴 카터입니다. 자, 캡틴 아메리카가 탄생하는 과정,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자, 우연한 사건이 발생해서 캡틴 아메리카 대신에 그의 여자친구인 패기 카터가 슈퍼 솔저 설정을 맡고 캡틴 카터가 된다는 설정입니다. 자, 이렇게 기존 스토리라인의 타임라인에서 벗어난 수많은 상상을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한 게 왓이프죠. 자,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의 경쟁에서도 아마 이런 왓이프가 하나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2017년이었습니다. 자, 디즈니의 최고 경영자인 밥 아이거가 넷플릭스의 최고 경영자인 리드 헤이스팅스한테 넷플릭스를 인수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가격은 둘째치고 리드가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만, 받아들였다면 당시 디즈니는 최강의 컨텐츠 제국이었으니까 마블 어벤져스 시리즈가 극장을 주름잡던 그 시기 넷플릭스까지 먹게 되는 거죠. 자, 디즈니는 오프라인 테마파크부터 온라인 스트리밍까지 말하자면 컨텐츠 산업의 전부를 가진 천하통일의 대제국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왓이프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 세계, 디즈니와 넷플릭스가 바로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현실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유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디즈니가 넷플릭스와의 경쟁에서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럿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디즈니 플러스의 1인당 평균 결제 금액인데, 이 금액이 3.99달러, 4달러가 좀 못 됩니다. 이건 넷플릭스의 1인당 평균 결제 금액인 14.25달러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지난 3월 9일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16개월 만에 거둔 쾌거였죠. 자, 넷플릭스는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하는데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자, 디즈니의 이런 빠른 성장의 비결, 사실 알고 보면 매우 낮은 가격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대거 유입된 저가 가입자들 덕분에 ARPU 글로벌 평균도 더 낮아졌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OTT 플랫폼 전쟁은 결국 누가 더 많은 컨텐츠를 확보하느냐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컨텐츠 확보 전투의 승부처는 바로 투자 여력이 된다는 얘기죠. 실탄이 많은 쪽이 이기는 머니 게임인 겁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낮은 ARPU 때문에 구독료로 벌어서 컨텐츠에 재투자하는 내부적 선순환 구조가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넷플릭스는 최근 구독료까지 인상했거든요. ARPU가 더 높아졌겠죠. 덕분에 투자 여력이 강화됐습니다. 관건은 디즈니가 얼마나 빨리 총 가입자 수에서 넷플릭스를 따라잡느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승부의 열쇠, ARPU, 1인당
평균 결제 금액에 있는 겁니다. 사실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본질을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엔 디즈니의 생사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디즈니 플러스가 뉴 디즈니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오프라인 테마파크, 그 유명한 디즈니랜드와 거기서 팔리는 프랜차이즈 캐릭터 상품에서 창출됩니다. 겨울왕국, 어벤져스, 너무 유명한 컨텐츠죠. 이 컨텐츠에서도 물론 돈을 법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이들은 테마파크 비즈니스의 원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극장과 테마파크에 의존해온 디즈니 월드의 이런 플라이휠을 멈춰 세웠습니다. 코로나 원년이 2020년 디즈니의 영업이익률은 70% 가까이 줄었습니다. 순이익률은 125%나 급감했죠. 디즈니는 울며 겨자 먹기로 2019년 11월에 런칭했던 디즈니 플러스에 올인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디즈니 제국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전하는 리빌딩 프로젝트였죠. 디즈니 플러스의 글로벌 가입자 수가 1억 4천만 명을 넘어선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디즈니의 매출은 45% 증가, 영업이익률은 216% 증가, 순이익률은 482% 폭증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덕분에 디즈니가 살아남은 거죠. 그런데 자, 오늘 What If 얘기를 하고 있죠. 디즈니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콘텐츠는 What If를 만든 마블이고요. 그 마블의 수장인 케빈 파이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디즈니는 산하에 여러 콘텐츠 제작사를 거느리고 있는 제국입니다. 겨울왕국으로 대표되는 디즈니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토이스토리로 대표되는 픽사, 스타워즈로 대표되는 루카스필름, 그리고 자연 다큐멘터리의 대명사인 내셔널 지오그래픽, 어벤져스 시리즈의 마블, 그리고 최근에 인수한 20세기 폭스, 그리고 그걸 유통하는 컨텐츠 브랜드인 스타까지 정말 많은 컨텐츠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디즈니 플러스 런칭 이후 지난 2년 동안 영화와 TV 시리즈를 합병해서 세계관을 확장하면서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증가에 큰 공신 역할을 해온 스튜디오가 바로 마블입니다. 완다비전, 로키, 그리고 오늘 같이 설명드리고 있는 와디프 같은 시리즈들을 통해서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 수를 증가시켰죠. 자, 잠깐 와디프로 돌아가 볼까요? 와디프 애니메이션은 여러 편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흥미로운 작품 중에 하나가 닥터 스트레인지 에피소드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자기하고 똑 닮은 또 다른 닥터 스트레인지를 통해서 흑화되는 에피소드인데요. 자, 디즈니와 넷플릭스 역시도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사투를 벌이다가 어느 순간 서로 닮아버리게 된 겁니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가피하다가 똑같아진 거죠. 디즈니는 넷플릭스가 되고 싶어하고 넷플릭스는 디즈니가 되고 싶어 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런칭은 테마파크나 극장 중심의 오프라인에서 OTT 중심의 온라인 기업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은 디즈니의 온라인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반면에 넷플릭스는 디즈니처럼 오프라인 매출까지 갖춘 온 오프라인 컨텐츠 기업이 되고 싶어 합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주가 $500 안팎으로 횡보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투자자들이 팬데믹 이후에 넷플릭스의 성장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의 대성공은 넷플릭스한테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됐죠. 오징어 게임의 프랜차이즈 굿즈 비즈니스, 인형이든 체육복이든 관련된 테마파크들에는 100억 원 이상을 베팅했다고 하죠. 자, 디즈니가 겨울왕국 테마파크에서 영화 입장료 수익을 능가하는 매출을 거둬들이는 것처럼 넷플릭스 역시 오징어 게임을 일종의 테마파크화 또는 프랜차이즈 상품화하려는 겁니다. 자, 디즈니와 넷플릭스 이렇게 경쟁하면서 서로 닮아가고 있는 거죠. 다시 애니메이션 와디프 얘기를 해볼까요? 와디프의 에피소드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에피소드가 바로 슈퍼히어로들 모두가 다 좀비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양 문화권에선 좀비 테마가 매우 인기가 있죠. 캡틴 아메리카도 아이언맨도 모두 좀비가 되죠. 춘추전국 시대에 빠져들고 있는 OTT 싸움 역시도 결국 무한 경쟁을 벌이다 모두가 다 좀비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머니게임을 하다가 좀비가 되기 전에 누군간 살아남아야 하죠. 그래서 이 싸움은 디즈니 플러스가 1등할 것이냐 넷플릭스가 1등할 것이냐의 1등 싸움이 아니라 누가 꼴찌를 해서 좀비가 돼서 퇴출이 될 것이냐의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등장은 기존 플랫폼들한테 각자 가입자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7개 이상의 OTT 플랫폼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소비자 입장에선 이 모두를 다 볼 수는 없겠죠. 가뜩이나 OTT는 가입자의 충성도가 매우 낮은 시장입니다.
결국 누가 꼴찌로 전락해서 시장에 퇴출될 것이냐가 경쟁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2분기에 게임 유통업 진출을 선언했었죠. 자, 디즈니 플러스를 견제하려는 속셈도 매우 큽니다. 디즈니는 이제까지 여러 컨텐츠 산업에서 큰 성공을 거뒀지만 단 하나 게임 분야에서만큼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디즈니가 정복하지 못한 거의 유일한 컨텐츠 섹터인 게임에서 디즈니를 추월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징어 게임은 여러모로 넷플릭스한텐 유리한 게임입니다. 테마파크 그리고 프랜차이즈 상품화뿐만 아니라 게임 소재로서도 활용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죠.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의 승패, 영상 스트리밍 시장에서는 어쩌면 시장을 양분하는 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무승부죠. 하지만 두 회사의 승부는 영상 이외 시장, 그러니까 게임 시장에서 판가름 날지도 모르죠. 오징어 게임에서 말입니다. I am your guide through these vast new realities. Follow me and dare to face the unknown. And ponder the question, what if? 오늘 문화로 있는 경제,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진출을 즈음해서 디즈니 플러스의 대표적인 컨텐츠인 마블의 What If와 디즈니 대 넷플릭스의 OTT 전쟁을 분석해 봤습니다.